이재명 트럼프 위협에 또 숨어버렸나. 서명 경고도 이재명은 외면을 했다. 자,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쪽으로 저는 가고 있다고 봅니다. 바로 관세 협상 문제죠. 트럼프가 이 관세를 무기로 해서 전 세계를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를 흔들고 있는데 정말 굳건하게 대처를 하는 그런 나라는 별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부 다 정보를 파악을 하고 적절히 대처를 하고 하는데, 이재명 정권은 정말 트럼프가 이거 정말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은 저도 합니다. 뭐 세계의 악당이다 이런 말까지 듣는데, 그런데 어쨌든 트럼프는 자기 나라 국익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는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대처를 해가지고 트럼프의 의중을 간파를 하고, 필요하면은 대단히 우방국이니까 직접 트럼프하고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해서 풀어가는 능력이 있어야죠. 그게 국정 운영 능력이죠. 그리고 뭐 트럼프하고 한 라인을 구축하고 왔다. 무슨 뭐 김민석 그저께 가가지고 그 벤스 부통령하고 한 라인 구축하고 왔다. 그 전에 뭐 강훈식은 가서 백악관 비서실장하고 한 라인을 구축하고 왔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 조지아에서 우리나라 국민들 다 감금하는데 아무 트럼프하고 직통 라인도 가동을 못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차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재명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런 여기에 대해서 말을 안 내놓고 그냥 지금 이 청와대 사람들만 그 법석입니다. 이재명은 도대체 여기서 강동혁 대표가 그런 말을 했죠. 아니 친북들 뒤에 숨지 말고 참모들 뒤에 숨지 말고 이 정도 상황이 터졌으면은 이재명이 직접 나서서 트럼프하고 통화도 하고, 아니 그 미국 대사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뭐라고 외교부 장관은 또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트럼프가 왜 그러는지 의중을 파악도 하지 못하고 구윤철 부총리 같은 경우는 도대체 왜 저런지 모르겠다 이 말이나 어젯밤까지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은 뭐 하고 있는 건지 보이질 않습니다. 트럼프가 어제 SNS 통해서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왜 안 하느냐 하고 자동차를 비롯해서 한국산 제품에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폭탄 선언을 했죠. 완전히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오늘은 어제 했던 그 이야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오늘은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고 일방적으로 한국과 해결책을 마련하겠다. 이거 완전히 들었다 놨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중심을 가지고 있는 정부라면은 거기에 제대로 대처를 해서 들었다 놨다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들어 올리면 들어 올려지고 내리면 내려지고, 그게 지금 이재명 정권의 한심한 국정 운영 능력이라는 거죠. 오늘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제 뭔가 파악을 했는지 그냥 파악을 한 척 하는 건지 어제만 해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다. 오늘 낮에까지 그러다가 오후에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높인 배경과 관련해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불만이 100% 국회의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도 관세를 높인 배경에 대해 그렇게 답하고 있다. 이제 뭐 여기저기 이제 알아보니까는 그 전에 뭐 쿠팡과 관련해서 미국 기업인 쿠팡을 왜 그렇게 그 정보 유출, 개인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이 조사도 끝나기 전에 쿠팡에 대해서 문을 닫아버리게 할 수도 있다. 무슨 팡이라는 그 회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공정거래위원장이 면허 취소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해서 왜 미국 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억압적으로 하느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트럼프가 관세를 다시 인상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무슨 뭐 그 미국 내에서 국내 정치용이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이제 김용범은 자기가 파악을 하기로는 그게 아니고 트럼프가 말한 그대로 왜 그 구속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트럼프가 관세를 다시 올린다고 한 것이다. 자기들은 그렇게 파악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지금 이 정권 사람들은 수시로 말이 바뀌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2월에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국회에 충분히 할 것이고 이런 노력을 뭐 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에 설명을 하겠다. 트럼프 말대로 함께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하겠다. 자, 그런데 책임 회피를 막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재명 정권하고 이 민주당, 정청래가 이끄는 민주당하고 그냥 한 몸처럼 돼가지고 내란머리하고 막 법안 통과시키고 무슨 뭐 좌파 그 포퓰리즘 성향의 법안들 막 통과시키고 할 때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놓고 이재명은 어제 갑자기 국회를 향해서 왜 이렇게 법을 조직 빨리 통과 안 시키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김용범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트럼프 말에 따르면은 트럼프가 경고한 것은 한국 정부가 대상이 아니다. 국회다. 왜 국회가 승인 안 하느냐고 했다. 국회에 대해 적극적으로 트럼프가 이야기한 거지. 우리한테 한 거 아니야. 자기들끼리. 정권을 정하고는 정부 쪽에 한 게 아니고 국회 쪽에 이야기한 거야. 이걸 강조를 합니다. 한 몸으로 막 내란머리 하고 있으면서 이때는 서로 분열을 해가지고 옛날에 그 이재명이 그 트럼프 만났을 때 그렇게 거짓말 비슷한 걸 했죠. 그때 왜 이 오산 공공기지를 그 특검에 압수수색을 하고 종교단체를 압수수색을 하느냐 이렇게 따지니까는 그거 국회가 임명한 특검이 한 거지 우리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임명은 본인이 해놓고. 그러니까 필요하면은 서로 분리를 하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그 김용범도 그 국회를 향해서 이야기한 거지 이재명한테 한 이야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안 나타나고 숨어 있는 건가요? 어쨌든 이 상황에서 자 이재명 책임론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뭐 통화도 하지 않고 통화할 능력이 없고 창구가 없는 거겠죠. 자, 이 상황에서 이거를 사전에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안 나가도록 할 수 있었다. 그리고 트럼프의 경고가 있었고 이게 이재명에게도 알려졌다. 보고가 됐을 것이다. 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데일리안 기사입니다. 데일리안 기사 보시면은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 상황 이재경 만들어 놓고 서한 공개를 거부를 하고 있다. 이게 뭐냐면은 지난 13일 한 2주 전에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한미 무역 합의 이행 촉구 서한을 외교부 쪽에 외교부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부 관련자들이 전부 다 그거를 참조를 했습니다. 왜 빨리 후속 조치를 안 하느냐 합의를 해놓고 그 2주 전에 이미 보냈다는 거죠. 우리 정부 쪽에 한미 무역 합의 이행 촉구 서한 이 서한입니다. 그 서한을 보냈는데 외교부가 주한 미국 대사 대리의 그러니까 이걸 외교부 보고 그 서한이 먼저 공개를 해라. 공개를 해야지 왜 2주 전에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느냐 이거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공개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외교부가. 주한 미국 대사 대리의 한미 무역 합의 이행 촉구 서한을 끝내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외교 현안이라 국민께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을 하고 있는데 외교부가 이미 1월 13일 날 서한을 접수를 했고 다음 날 대통령실, 국무총리실에 모두 보고를 했다. 2주 전에 그러니까 예고를 한 거죠. 경고를 한 거죠. 이거 빨리 후속 조치 안 취하면은 관세 다시 25%로 올릴 거야. 2주 전에 경고를 한 겁니다. 그 서한을 외교부가 접수를 해서 대통령실, 국무총리실에 모두 보고를 했다. 그런데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가 지금 관세 폭탄을 맞아버렸다. 국회는 이런 사실을 그동안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 거기에 이제 보도가 됐기 때문에 서한을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지만은 외교부는 거부하고 있다. 왜 국회하고 국민은 쏙 패싱하고 외교부만 그것을 들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서한에 국민이 알면 안 될 무슨 비밀이라도 들어있느냐? 공개하면은 정부의 치명적 무능이 드러날 내용이 있는 건 아니냐? 김민석은 이 서한을 미리 경고를 하는 사안을 보고받았으면서도 미국 가서 벤스하고 만나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아무런 언질도 못 듣고 그냥 내 한 라인 고쳐가고 왔어. 핸드폰 번호 땄어. 이러고 있었다는 거냐.
정말 무능한 것이 여기저기서 막 드러나죠. 자, 이재명과 정부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즉각 해당 서한의 내용을 국민께 소상히 알려라는 송원석 원내대표의 이 발언이 있었습니다. 페이스북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SNS 그런데 지금 그 여러 SNS나 이런 데서도 과연 왜 이재명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느냐 이런 질타가 막 쏟아지고 있죠. 그런데 이재명은 SNS를 그냥 끼고 삽니다. 그 새벽에도 전부 다 그 과거에 보면 새벽에도 막 자기에게 좋은 거를 막 답신을 하고 하죠. 이걸 다 여론을 보고 있을 텐데 여기서는 일절 말을 하지 않고 SNS 통해서 뭘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설탕세를 도입을 해야 된다. 도입을 하는 건 어떠냐. 갑자기 설탕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SNS에 이 서울신문 보도를 하나 첨부를 해서 120여 개국에서 설탕세를 시행 중이다. 그래서 이거를 그 기사를 링크를 해놓고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을 먹으면 거기다 세금을 매긴다는 거죠. 담배를 피우면 그 세금 많이 부과하지 않습니까?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를 하고 설탕이 뭐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고 하니까 그 부담금을 매겨서 그래도 설탕을 먹으면은 국민에게 세금을 매겨서 지역 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건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요즘 돈 많은 사람들 설탕 잘 안 먹습니다. 그 훨씬 비싼 설탕 대체제 같은 거를 먹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국민의힘은 설탕세 도입 언급에 대해서 그동안 10만 원, 20만 원 국민 혈세를 뿌리면서 온갖 생색을 내더니 재정 부담이 커지니까 이제는 국민의 식탁까지 세금으로 통제를 하냐. 국민 의견을 묻는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정세에 대한 여론을 떠보기에 던져본 것뿐이다. 돈을 막 포퓰리즘 돈을 풀면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세금 가져와야 됩니다. 국세청장 막 자기가 임명해놓고 막 다그치면서 왜 세금 제대로 못 끊느냐고 막 다그치죠. 곳간을 채워놔야죠. 곳간을 비우죠. 지금까지는 보수 정부에서 채워놓은 곳간을 전부 다 비웠는데 이제 세금을 더 걷어야 되니까 뭐 설탕세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 아니냐. 퍼줄 때는 재정 건전성을 외면하고 곳간이 비자 국민 생활 영역부터 건드리는 무책임의 극치다.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명분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설탕 대신 다른 감미료로 바꾸는 규제 회피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인 건강 개선 없이 가격 인상에 따른 물가만 상승한다. 이거 정말 무책임하게 막 던지는 겁니다. 신문에 언론에 하나 났다고 이런 논평도 나왔습니다. 설탕세 다음은 뭐냐? 고혈압 예방한다면서 소금세도 거둘 건가? 현금 살포로 나라 망치고 다시 국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악순환을 멈춰라. 자, 이런 비판까지 쏟아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SNS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 이 문제 자칫 우리나라를 덮친 트럼프 리스크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SNS 통해서 서울신문 기사 보고 거기다가 SNS 막 글을 올려서 설탕세 도입하자. 뭐가 중한디라는 말이 있었죠. 정말 국정 운영의 경종을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 오늘 또 여러 가지 국민들의 부활을 돋우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가령 이 수억대 연봉을 받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의 김호준 씨 처남 인태연을 기어코 임명을 했다. 이런 문제도 있었고 어쨌든 국민 눈높이와는 맞지 않는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을 뿐더러 국민의 어떤 국민 생활 민생을 돌보기보다는 어떻게 하든 포퓰리즘 정책을 쏘고 그리고 돈이 모자라면은 증세를 하고
이런 데만 열중을 하는 정권. 이 지금 오늘 트럼프 긴급상황이 발생을 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설탕시 운운하는 데서 이게 상징적으로 나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